제목이 온라인 작가의 서재거든요. 네. 근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의 서재에 가서 뭐 촬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여기서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혹시 집에 서재가 있습니까? 집에 서재를 만들기가 여의치 않아서 네. 지금 제가 이제 출판 일을 하면서 작업실 겸 쓰고 있는 그 공간을 네. 동네 책방처럼 꾸며놨거든요. 예, 예. 거기에 뭐 있는데 주로 있는 책은 이제 동시집 위주로. 네. 동시집과 이제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시집, 제가 이제 읽어봤던 시집, 네. 아니면 이제 아는 분이 보내온 시집들, 예, 예. 뭐 그런 책 위주로 하고 그림책 일부 있고. 그래서 이제 거기 책방처럼 해놔가지고 뭐 오시는 분 책도 구매도 하실 수 있는데 네. 그게 이제 제 서재라면 서재죠. 그러면은 장서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? 제가 출판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들은 네.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고 예. 그런 거 말고 이제 종류별로 하면 네. 한 1,500종 정도 안 1,500. 되나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. 일부는 또 팔리기도 하고 가끔 네. 그게 또 비면 또 그만큼 채워지기도 하고 네.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또 들여놓기도 하니까 네. 뭐 거기에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죠. 근데 아무래도 출판사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서재의 개념이 일도 하는 곳이면서 또 글도 쓰는 곳이면서 네. 좀 다양한 좀 공간으로 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어떤 공간으로 보통 본인에게 다가오나요? 뭐 노는 공간? 뭐 저는 이제 그 서재나 어떤 제가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 네. 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벽이요? 바깥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벽이 아니고 네. 제가 안에서 등 기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아득한 공간? 네.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벽. 아니 근데 그렇게 외부로 좀 오픈이 돼 있으면 본인 작업이나 본인 작품 쓸 때는 조금 방해가 되진 않나요? 근데 글 쓰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저는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쓰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. 그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네. 부대끼면서 어떤 뭐 영감을 얻는다 그러나 네. 뭐 그런 게 많아서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약간 소란스러운 데가 좀 맞아요.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 또 있으시더라고요. 소란스러운 곳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데 네. 제 친구들 보면 이제 카페 가서 글도 쓰고 예. 하고 좀 놀라기도 네, 하거든요. 그런 분들이 많은 것 네. 같습니다. 근데 아마 선생님이 계신 공간은 그 카페보다도 더 그 돌발 변수가 더 많은 공간이잖아요. 언제든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도 그렇죠. 있고. 예. 네.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년의 시인으로서 이 동시를 쓴다는 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얘기하셨잖아요. 근데 그 동심 이야기를 했는데 중년으로서 동심을 계속 지켜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까? 개인적인 방법이나? 어떤 뭐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제가 일부러 네. 뭐 아이처럼 논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. 조금 그런 쪽은 좀 타고났다 그러나 그 갖고 있는 천성 자체가 네. 조금은 좀 철이 없다 그러나 뭐 뭔가 좀 길들여지지 않는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. 뭐 말 잘 안 듣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누가 뭐 이야기하면 좀 삐딱해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꼭 동심은 아니겠지만 네.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쵸. 지금 뭐 하라 하면 잘 안 하다가 하지 마라 하면 뭐 꼭 하고 싶고 예. 이런 것처럼 저도 조금은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것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해봐야지 되는 좀 스타일이라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먹어봐야 되고 뭐 가보고 싶으면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런 게 좀 도움이 안 되겠나. 좀 타고난 천성이시군요. 예,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저희 아동문학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동심이라는 게 물론 좋은 거고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너무 우리가 동심이라는 걸 아름답고 순수하고 이렇게만 좀 보는 게 아니냐. 사실은 뭐 저는 가까운 예로 보자면 이 전후의 대구를 배경으로 한 이동하의 소설, 이 장난감 도시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
또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도 사실 그 당시 아이들도 동심일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동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만 좀 추구한 게 아닌가. 사실은 아이들이 가지는 두려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다뤄야 될 텐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물론 내 아이와 네. 남의 아이는 또 다르죠. 음. 내 아이는 뭔가 좋은 거를 주고 싶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먹이고 싶고 이쁜 거 입히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죠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상에서만 살 수 있을까? 네. 근데 만약에 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? 모두 만족하고 뭐 배부르고 따뜻하고 보드랍고 이런 상태가 진짜 또 좋은 것일까?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 동심에 대한 어떤 정의라 그러나 생각들이 네. 그냥 아이의 마음, 그 이제 아이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유치하다,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이 오히려 더 모르는 게 많다. 할 줄 모르는 것도 많고 어릴 때는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못하는 게 많고 생각도 좀 바보 같아지는 좀 그런 느낌들. 아이들은 한 번에 해결할 거. 어떤 뭐 직관적으로. 예. 굉장히 애들한테 쉬운 건데 어른은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. 그래서 뭐 권정생 선생님 작품에도 보면 어른들은 참 바보다. 휴전선 같은 것들은 지우개로 그냥 지워버리면 될 텐데 저걸 가지고 못 없애가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지른다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이의 말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동심은 좀 그런 게 아닌가. 아이의 마음보다는 예. 어떤 생각의 틀, 네. 어떤 생각 프레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은 동시도 어떻게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뭐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네.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 어떨까 동심이라는 것을 그럼 좀 더 다양한 어떤 글들이 나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라나요?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동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좋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야지 이제 이게 또 아이들도 이렇게 되고 네.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. 뭐 책 읽는 것보다 다른 재밌는 게 더 많으니까 게임이 그쵸. 더 재밌지 않습니까? 네. 어른들도 보면 뭐 책 읽는 것보다는 TV가 쉬우니까 재밌으니까 많이 보는데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시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먼저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어른이 보고 재미를 느끼면 아이들이 같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.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어른은 되게 어렵게 동시에 읽어내지만 아이들은 주는 순간 네. 쉽게 읽어낼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그 동시에 독자의 기반도 바꾸게 되는 방식이 네. 되겠군요. 예. 한편으로도 이 기성 시인들이 보통 동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드는 예가 프랑시스 뽕주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성인들도 난해한 시로 읽히는 시가 정작 프랑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장난스러운 시로 사랑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시라는 게 단순히 읽히기 좋고 읽히기 편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유의적인 그리고 아주 또 독특한 형식 자체만으로도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동시는 아직도 너무 읽기 편하고 읽기 좀 자연스러운 거에 좀 국한된 게 아닌가. 물론 요즘에는 동시 보면은 형식적인 실험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대부분의 어떤 방향 자체는 좀 편한 읽기 이런 거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어떤 흐름을 보면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어떤 동시 어떤 큰 틀에서 동심은 제가 봤을 때는 협소하고 작은 마음의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우리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품이 우주만큼 넓을 수 있는 게 동심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동심을 바탕으로 해서 동시를 쓰는 사람들이 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가끔.
그래서 동시는 이렇게 써야지 왜 그렇게 쓰니? 그건 동시가 아니지 않니? 그렇게 쓰면 아이들이 알겠니? 뭐 어떤 그런 생각들. 아이들이 알아먹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. 어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비슷한 천편일률적인 그런 작품들을 생산되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두고 봐주고 어떤 그 시인이 시를 적어낼 때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. 한번 보자. 좀 열어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동시야 시지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. 뭐 그것도 대놓고 큰 소리로 말을 못하지만 짧게 소심하게 그럼 그게 동시가 뭐란 말입니까?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시면 또 어떻습니까? 그럼 시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동시든 시든 괜찮은 작품이면 된다. 근데 이걸 굳이 편을 갈라서 동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야 그러면 그 동시 아니야. 뭐 동시 이렇게 써야 돼. 그거는 시야. 이렇게 뭐 시도 마찬가지 같아요. 그게 무슨 시고 동시지.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편 가르는 건 아니지만 좀 딱 구획을 지어서 이쪽 저쪽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너그럽게 낮춰주면 뭐 하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좀 과정들을 좀 지켜봐주고 좀 멀리 좀 가볼 수 있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른보다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판단도 직관적으로 잘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동시를 너무 편하게 예쁘게 써야 된다고 좀 강압하는 건 그만큼 독자인 아이들의 가능성을 되게 차단시키는 게 아닌가.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넓은데 이 이해력을 굉장히 닫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. 그 사실은 이 첫 시집 이후로도 앞으로도 좀 다양한 시들을 많이 보이실 텐데요. 그럼 앞으로 본인이 좀 선보이고 싶은 동시는 어떤 방향인가요? 지금 다음 달에 제가 두 번째 동시집이 나올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 이야기를 조금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세상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좀 넓혀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제가 그림책을 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림책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아니었고 긴 시 한 편을 써보려고 한 권을 시 한 편으로 만들려고. 책이죠?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는 책인데요. 이 책도 처음에는 이제 그 시를 한 편 써서 한 권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림책으로 하면 참 좋겠다.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출판사하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.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동시뿐만 아니라 좀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활동을 좀 넓혀보실 예정이신가요? 그렇군요. 그 출판인으로서도 또 계획이 있으실 거고 시인으로서도 계획이 있으신데 앞으로 좀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. 구체적인 계획. 출판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어떤 방향은 뭐 어린이 책이죠. 근데 이제 어린이 책이라고 해서 어린이 문학,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책이 아니고 어떤 동심을 가진 어른이나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책들을 만들겠다. 그래서 이제 그게 동시집이 될 수도 있고 동화가 될 수도 있고 우화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깔리는 어떤 저변은 동심. 누구나 봐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계속 출간하고 싶고요. 지금 제일 가까이 제가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 책은 그 시집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이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엄마의 시. 그 아이가 참 이렇게 말문이 터지고 내뱉는 말들은 정말 시적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? 평생 쓰지 못할 말들을 어린이 때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떤 그런 글들을 모아서 엄마의 생각과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내는 어떤 작품들.
마침 그런 원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. 어떤 그걸 이제 기획물로 해서 쭉 내볼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뭐 어떤 데 매이어서 어떤 뭐를 쓴다기보다는 뭐 네. 동시를 쓰는 사람이 너는 동시를 써 이런 게 아니고 동시를 쓰다가 뭐 딴 것도 쓸 수 있고, 네. 네, 뭐 제 생각이 있으면 세상 사는 이야기나 어떤 제가 느낀 것들, 세상 일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뭔가를 반응을 할 텐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뭐 어떤 지면이든 책이든 네. 계속적으로 뭐 만들 수 있으면 생각이 끊이지 않는 이상은 네,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김성민 시인이 우리 대구 지역에 동시를 쓰는 시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 출판에서 또 아동문학을 담당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또 기획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넓게 보면은 사실 출판 일을 하시는 것도 본인의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. 네, 그렇죠. 라는 네,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들려서 이 김성민 시인의 책들 혹은 김성민 시인이 출간한 이 출판사의 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좀 함께 해주셨는데요. 네.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? 뭐늘 이런 처음 겪는 일들은 신선하고 뭐 좋기까지 하면 좋은데 어색함과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떠나서 공개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? 네. 늘 그렇듯이 저는 또 못 보겠구나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네. 데 가서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이제 좀 쉬쉬해서 네. 뭐 불행히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분도 입단속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, 하여튼 뭐 신선한 경험이었고, 하여튼 뭐 저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네. 많은 작가분들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, 뭐 무엇보다 이제 이 저변이 좀 넓어지고 네. 독자분들도 많이 생겨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성민 시인은 많이 안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김성민 시인의 책을 좀 입소문 내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김성민 시인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예. 네.